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네. 좀 설명드리게, 제가 지난번에 교도소에 출소하면서 이제 제가 그 도대체 1년 동안에 있으면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뉴스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보긴 봤지만 그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간간히 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 내가 참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 네, 그걸 그때 작년에 솔직히 끝을 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구속되는 바람에 내가 붙었는데 막상 나와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보니까 저거 듣지 못한 이제는 단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우파 진영의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이분들 어떤 분들일까?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7년간은 그게 현장에서 왔기 때문에 웬만한 우파 진영의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보이길래 이번에 탄핵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열정 갖고 나선 사람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딱 하나에 찾아서 했던 것이 이제 정의실천연대라는 곳이에요. 정의실천연대 들어봤나요? 우익단체? 우익단체. 그 자익 같은데? 뭐 정의실천연대라고 정의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김유미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본 것 네. 같은데. 네, 이분이 있던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은 좀 보색 두지 않았던가 예전에? 아닌가? 이분이 이제 제가 이분하고 또 남자분하고 두 분을 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쭉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 얘기했거든. 내가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돼. 만약 이 사람들조차도 이제 거기에 빠져있으면 자꾸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협력할 문제 이유가 없지. 당연히 안 맞으면. 그때 당시 분명히 이분도 저한테 공감을 했거든요. 이거 자기네들도 이게 부정선거는 미친 짓이다. 왜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 당연히 생각이 같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만나고 교류를 하기로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카톡에서 이제 카톡방을 내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었어요.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뭐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야? 이 단체 또 이런 게 올라오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밝혀줬어요. 내가 기자회견 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쭉쭉 뭐 보여줬더니만 갑자기 해서 난리가 난 거야. 싸움 박자가 정암살 누구냐, 빨갱이 아니냐, 왜 부정선거를 부정하냐면서. 그래, 나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거 정의실천연대에 잠입한 불순 세력들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김유미 이상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게, 정암재 씨는 이제 우리 자기네들하고 정체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부정선거와 이제 만약에 그걸 달리한다면은 자기 입장이 다르니까 나가달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뭔 소리 합니까? 예? 아니 부정선 관련 시민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냐니까 보면 한난 소리가 그때는 그냥 내 얘기 들어주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핑계를. 그게 좋아. 그때 나와줬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카톡방에서 한번 대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흥미로운 대화 내용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한번 보여줘보세요. 자, 이거 위에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그 소설가입니다. 소설가이기도 한데 혁명동지가라는 걸 올린 거예요. 김유미라고 돼 있죠. 혁명동지가 김유미. 네, 본인이 쓴 글이죠. 새마을운동 후세들아 잠에서 깨어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라. 유구한 문화유산 찬란한 금자탑 자유혁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살아갈 자유민주국가 좌익을 청소하여 강토를 되살리자. 수백만의 피가 한강물을 적셔도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자. 자, 이 말을 보면은 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걸 내가 조금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붙일게요. 이분과 그때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아니, 혹시 그 과거에 우리 애국진영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같이 있던 사람이 처음에 안절부절하다가 왜냐면 나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금방 들통나거든요. 우파 진영에서는 왜냐면 모든 단체의 웬만한 대표자들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한두 단계만 다 알기 때문에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참여연대에 활동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여연대. 최근까지 참여연대 활동하다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 실망해 가지고 나왔다고 뭐 빨갱이 같다 나왔다는데 솔직히 그 말이 됩니까? 참여연대가 어떤 단체인데 우리가 그때 10수년 동안 그놈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알죠? 더 말을 이어도 어쨌든 그쪽 진영이 있었어. 거기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전향을 했다나 어쨌든 그래서 들어왔대. 자,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까지는 이제 뭘 안 해요. 무슨 뭐 빨갱이랄지도 하다못해 간첩이랄지도 전향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주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저 위에 보면은 아까 그 위에 조금 올려보시면은 자 좌익을 청소하여 강토를 되살리자 수백만의 피가 한강물을 적셔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한번 혁명 동지가지. 자, 그 저 내용을 가고서 내가 밑에다가 내가 질문을 했어. 이게 밑에 한번 좀 내려보세요. 그러면서 저 가사를 가지고서 작곡이 가능하신 분 계시면 작곡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쉽게 말하면 선동할 목적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다음 장을 보세요. 그 다음 거. 수백만의 피가 한강물을 적셔도 이 가사는 무슨 의도인가요? 이 내용은. 수백만의 피가 한강물을 적셔도. 그래서 내가
좌익 진멸입니다라고 답변이 오네. 좌익 진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님이 진멸할 그 좌익에는 김유미님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과거 해방 직후에 피비린내 나던 참혹한 현장으로 돌아가자고요? 이것이 김유미 이사장님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입니까? 제가 이 말을 던진 이유는 저는 그를 자기이기죠. 왜? 제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하는 입장에서 과거 해방 직후에 정말 피비린내 났잖아요. 이념이라는 그 이념이 다르다는 그 하나 때문에 물론 그때는 좌익 세력들이 우리 남한을 다 장악했던 입장이었고 북에서 내려왔던 그 청년들이 남한 국민들이 남로당에 그 거짓된 그 거짓 손을 쏘아가지고 마치 공산주의가 지상낙오인 것처럼 다 기망당해서 남한 국민의 70% 가까이가 남로당에 가입할 실정이었는데 북에서 내려왔던 그들이 공산주의 실상을 뼈저리게 경험했잖아. 실체를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내려가지고 진실을 알리고 하다 보니까 그 좌익 세력들이 먼저 우리 서북청년 단원들이나 그들 죽였거든요. 네? 이게 바로 적색태를 가하면서 그 살인, 방화, 그때는 그 법 질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경찰 당국 내도 남로당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안 돼. 검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시국에 어쩔 수 없이 서북청년 선배들이, 과거 선배들이 저 북한 빨갱이들한테 정말 우리 동지들이나 우리 고향에 있는 모든 가족들, 친구, 이웃들을 다 죽임당하고 그들 다 고통스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한에서조차 저 빨갱이 세력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 남로당 세력들에게 우리가 물러나게 되면은 그들 물러나게 되면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확인하게 되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공권력이 그때 당시 공권력이 너무나도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만큼 보복하자. 그래가지고 그 적색탈의 그 대응에서 백색탈을 가인 거예요. 그들이 한 명은 우리의 애국진영을 만약에 살해하거나 방어하게 하면 과거 중에 2명을 척살하는 그 시대의 아픔이었어요. 물론 제가 진짜 그 시대를 뭐 우리 선배님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다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그건 비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 시대상에서. 그건 하나의 전쟁이에요. 아무래도 건국전쟁이라고도 일면에서 말하는데 건국 과정에서 서북청년단 그 선배들의 그런 결기와 그런 결단이 없었으면요.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빈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형제 간에도 내 친구들 간에도 사제 간에도 죽고 죽이는 그런 피빈이라는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뭡니까? 피비는 나는 그것에서 다시 돌아가자고?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차라리 아니 철저하게 보수 진영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나마 이해를 해. 이제 좌익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 이해하지만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여연대에서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보세요. 그 밑에 있다면 모조리 죽여 없애야지요. 좌익이 이분 있다면 나이가 얼마 정도 되죠? 나이가 좀 제가 많아 봤을 때 보이는데? 한 50대 한 초반이나 그러면 한 50살까지 좌익을 하다가 네. 갑자기 한 51살 때 좌익을 10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근데 그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예. 참여연대 어떤 단체인데 거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아니 그쪽을 차라리 부둥켜 안자고 하는 게 맞죠. 그렇지. 맞죠. 그 자기네 과거의 동지들이 되게 있으니까. 이 네. 조국 사태 때 좌익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 좌익으로 이제 뭐 끌어안자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좌익을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야지요.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그럼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보세요.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하는 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좌익이 만든 혁명 동지인가에 비판하십시오.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좌익이 만든 혁명 동지가 비판하래. 아까 보셨죠? 김유미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혁명 동지가에. 위 혁명 동지가는 김유미 이사장님이 만드신 것 아닌가요? 좌익이 만든 혁명 동지가는 무슨 의미인가요? 김유미 이사장님이 좌익이라는 말인가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날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니까 살짝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 김유미 이사장님 이 방송을 보시면요. 제가 사실 전화상으로 해서 이 글에 대한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내가 요구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본인은 나한테 답변을 안 할 겁니다. 제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서 제가 밝힙니다. 분명히 밝히세요. 밝히지 않으시면 해명을 못 하신다면은 저는 김유미 이사장 저분이 쉽게 말하면은 그 좌익 진영에서 우리 이번에 탄핵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유외국 진영 곳곳에 잠입해 들어올 때 돌아오는 세력과 다를 바 없어요. 아니 이미 이름 자체가 정의 실천인데 이거 이른바 실천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이거 보도에서는. 그러니까 실천은 아니 저도 쓰거든.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라고 아니 저도 그건 쓰고 굉장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보도에서는 있는 거고 요거는 실천이라는 단어는 좌익에서는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정의하고 또 정의도 사실 보수 별로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의 그러니까 실천인데 희봉 그렇죠. 연계라는 말도 그렇고. 이름 자체 네. 세 단어가 다 네. 좌익 용어가 많이 그래서 들어요. 영어이긴 한데 어쨌든 저분들은 이제 우리 우리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앞 제 첫 장에 보시면은 첫 장에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 마스크도 있어요. 그 마스크 참고로 보면은 네. 조계종에서 네. 조계종 양파가 좌파 우파가 있는데 음. 조계종에서 보수 쪽이 호국 승가로 하고요. 네. 실천 승가가 좌익이에요. 맞아. 네, 예, 조계종. 실전 선거를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제 저분들이 그 우리 애국 진영에 이제 후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 마스크 제작까지 했어요. 태극기가 있고 공산국가를 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제 마스크 아마 그냥 이 본식 보수들이 그냥 뭐 한다고 하면 돈 막 쓰니까 여기서 돈도 벌고 이거 가지고 이제 보수 병신들 이제 또 세뇌시켜서 이제 무너뜨리고. 그 다음 장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아까 그 혁명 동지가 그 딱 보시면은 자 이걸 제가 왜 저걸 심각하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그 국민혁명당 있죠. 국민혁명당에서 이게 하나의 그 서로가 매칭이 연결됩니다. 국민혁명당에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좀 만나 뵈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민노총의 핵심 지도부에 있다가 전향에서 온 사람이 이제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바로 그 직후에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민노총의 어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그 고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혁명당에서 하는 얘기가 올해 10월에 이제 그 민노총에서 하나의 혁명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선거 거부 혁명?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과연 내년까지 선거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선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선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이 팩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김유미 저 이사장님이 한 얘기처럼 혁명 동지가 수백만의 피가 한강물을 적셔도 좌익을 청소하게 강도를 되살리자. 정말 저걸 실현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미래의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분들 없나요? 저희 집안이 오형제입니다. 오형제 제가 막내예요.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형이 완전 골수잡합니다. 골수잡하고 이미 과거 뭐 20년 전에 이미 그 민노당에 뭐 월 5만 원씩 나는 이제 그런 당원일 정도로 일정 이제 그런 당원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념이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이념 갈등이 너무 경고돼 태반이고 네?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네? 형제 간에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지금 저들은요 좌익 세력들 쉽게 말하면은 그 종북 세력들 한마디로 김정은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은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리고서 진짜 수백만의 피가 한강물 적셔도 그들은 그 혁명을 이루어내요. 그놈들은 네?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할 것입니까? 저게 우리가 두렵다는 게 아닙니다. 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기회 되면은 우리 지금 우리 자유애국진영의 정작이 만약에 진짜 과거처럼 과거에는 뭐 서북청년단이나 뭐 대한청년단, 뭐 김도환이라든가 이런 애국 청년들이 이런 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마실 수 있었지만 과연 지금 우리 애국진영, 우파진영의 어떤 그런 전위대라고 얘기할 수 있나?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공권력이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그 좌익 세력들, 종북 세력들 알지 않습니까? 걔네들 그 행동력 알죠? 그런 네? 행동대가 이 예전에 최립 대표 했던 자유청년개척단 네네. 2005년 6년하고 그 서북청년단 이제 그 이후로 없죠. 행동대가 이제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좌익 진영에서는요 이미 그 과거에 뭐 거기는 막 민노총부터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미 뭐 원래부터 있는데 그게 이미 매번 과거에는 네. 항상 근데 폭력 집회를 해왔잖아요. 네. 하고 과거 2006년도에 2005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메가드 동상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그 인천 자유공원 그게 이제 말하는 1만 명대 이제 최립 대표의 자유청년개척단 20대 1만이 싸운 그 싸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 저도 그때 최대집 대표를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제 그때 같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 그 좌익 진영의 그 청년들 그 단체 집회 한 3천여 명이 이제 합법 집회로 노무현 정부 때 합법 집회가 자유공원 올라가서 메가드 동상을 깨부수겠다라고 공언한 그들이 그게 합법 집회고 그걸 막겠다는 우리가 불법 집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경찰들 우리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울분을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 경찰벽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가지고 걔네들 무리 속에 제가 홀로 단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 3,000명 군중식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뼈저리 그들의 실상을 제가 직접 목도했거든요. 이거 실상을. 한번 그때 현장이 어땠습니까? 우리 언론 통해서 다 봤잖아. 네? 그놈들은
정경들 향해가지고 죽창으로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눈 실명된 정경들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런 한마디로 그게 좌익 진영에는 그런 저 전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조직들이 이 곳곳에 있습니다. 게릴라 전쟁이 가능한 애들을 늘 만들어 놓는데 네. 보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이걸로 한마디로 이제 서로 피부림 나는 한번 전쟁해보자. 한마디로 그놈들한테 명분을 이제 깔아주는 메가로 때 똑같이 1만 대 한 20으로 붙는 거죠, 뭐 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 명분을 주는 거야. 명분을. 마치 이제 이런 많이 상위 벌이지더라도 똑같죠. 6.25 전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건국 때는 그래 김두한이라든지 뭐 이철승이라든지 사실 주먹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부청년단하고. 근데 지금은 완전 히 초토화돼가지고 지금은 이런 거 벌어지면은 보수는 이제 전쟁 벌어지면요 유튜브 들고 다니면서 슈퍼치나 털지 싸울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좌익 세력들,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 잠입해 있는 보수 계멸 작전 세력들이 그 공작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예. 네. 그러니까 국민혁명당 통해서도 음. 사실은 그 솔직히 내 정광훈 목사님도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상당히 우려가 돼요. 과연 내년에 뭐 총선이 있겠느냐, 대선이 있겠느냐, 대선까지 가겠느냐, 못 간다. 그 전에 뭐 갱명이 일어난다. 누가 어느 좌익이? 보수가? 이제 민노총에서 이제 그걸 한다. 아니, 민노총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민노총이 왜 이렇게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보수 세뇌 시켜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 있는 목적도 하면 얘가 한 몇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을 네.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대선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얘에 대한 우리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 이렇게 간다 이게 대선 포기하고. 그렇죠. 걔네들은 우리 보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하냐고.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죽창을 들어본 적 없는데 보수에서 죽창 넣는 놈들은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죽창 퍼포먼스 해가지고 돈을 버는 놈들 있겠지. 그걸로. 그래 정말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이게 게 정광훈 목사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대선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그 없는 쪽에서 이제 이 세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우려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우리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한 이제 구체적인 대안과 준비들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지금 사실은 저도 지금 이 부분이 그런데 정광훈 목사 뭐 나머지는 뭐 저하고는 뭐 이제 뭐 원수지간이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정광훈 목사도 지금 부정선거를 하잖아요. 물론 저 친구랑은 다른 방식을 하는데 그러면 대선 준비하고 부정선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지 부정선거에서 외치면 외칠수록 대선이 멀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도 정광훈 목사 쪽도 딜레마에 보면 대선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선 준비하는데 부정선거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말이에요.